자, 그럼 지금부터 미래엔 교과서 연습 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원은 삼각함수의 이제 그래프 단원인데, 먼저 기본적인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이제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1번 문제. 다음 각의 동경에 나타내는 일반각을 구하고 어느 사분면의 각인지 말하시오. 자, 일단은 우리 간단한 개념 복습 좀 합시다. 물론 뭐 충분히 다들 잘 알고 있겠지만, 자, 여기를 우리가 시초선이라고 부르고 양의 방향, 음의 방향, 이 부분 이해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파이는 180도라고 하는 것. 절대 잊으면 안 되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파이는 180도라는 것을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양변 2로 나누면 2분의 파이가 90도가 되고 3으로 나누면 자, 3분의 파이는 60도, 그 다음에 4로 나누게 되면 4분의 파이는 45도, 그 다음에 6으로 나누게 되면 6분의 파이는 30도가 된다라고 하는 이런 특수각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들을 이제 좀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 시초선 부분에 대한 일반각을 나타내라 그러면은 360도면 한 바퀴 돌아와서 이 위치에 그대로 멈추게 되는데 몇 바퀴 돌아왔는지 모르니까 곱하기 n. 자, 이렇게 이제 표현하게 되겠죠. 자, 또는 호도법으로 나타내게 되면 이것을 2n파이 라고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y축에 대한 일반각. 자, 어떻게 될까? 2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90도만큼 돌아온 거지, 그지? 자, 360도 곱하기 n에 더하기 90도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반대쪽 x축 반대쪽에 있는 x축은 시초선 참 반대쪽에 있는 x축은 자, 2n파이 호도법으로만 이제 표시를 할게요. 자, 2n파이 더하기 파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2n파이 더하기 2분의 3파이. 자,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자,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1040도라고 하는 것은 360도씩 두 번이 돌아가면 720도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은 몇 도가 남아요? 320도가 남지, 그지? 그래서 더하기 320도. 그러면 360도 곱하기 2라고 하는 위치는 시초선 이 위치가 될 거고, 거기서 320도면은 270도보다 조금 더 돌아간 형태. 그래서 몇 사분면이 되겠다? 4사분면이 되겠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360도 곱하기 2 더하기 320. 자, 그런데 동경에 대한 일반각을 나타내라고 그랬기 때문에 자, 여기다가는 곱하기 n. 자, 이렇게 표시하면 되고, 자, 이것은 몇 사분면에 있다? 4사분면에 있다. 자, 이렇게 해서 나타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이너스 6분의 35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마이너스 6분의 36파이에다가 더하기 6분의 파이. 이렇게 볼 수 있지. 자, 그러면 마이너스 6분의 36이라고 하는 게 뭐가 될 거냐면 얘가 마이너스 2 곱하기 3파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놓읍시다. 2파이 곱하기 마이너스 3 더하기 6분의 파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2파이가 한 바퀴니까 이제 2파이 기준으로 보겠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해 보시면은 2파이 곱하기 마이너스 3가 거꾸로 이렇게 해서 세 바퀴 돌았다는 얘기고, 그지? 더하기 6분의 파이니까 양의 방향으로 6분의 파이. 그러니까 당연히 1사분면이 될 거예요. 자, 일반각으로 나타내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자, 2n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의 형태가 되겠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려운 문제라서 이렇게 푼 게 아니라 항상 기본 개념이 약하면 약할수록 사실은 이제 문제, 고난이도 문제 응용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좀 해준 거고, 여기서부터 기본을 잡아 나가자. 그래야지 뒤쪽으로 갔을 때 편안하게 쭉쭉 풀어갈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시면은 역시 기본 공식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중심각의 크기를 세타, 여기는 호도법의 각으로서 라디안으로 나타낼 거고, 반지름 길이를 r, 호의 길이를 l이라고 이렇게 나타내고, 자, 이 부채꼴의 넓이를 우리가 s라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그렇게 되면 l이라고 하는 호의 길이는 반지름 곱하기 세타 라디안이 될 거고, 자, 넓이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 자, 반지름 제곱 곱하기 세타 또는 r세타라고 하는 것이 호의 길이 l이 되기 때문에 2분의 1의 rl 이와 같이 나타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넓이가 60파이가 되고
반지름 길이가 12가 되겠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 자, 반지름 길이가 12가 되면은 2분의 1 곱하기 10이 그럼 6이 되는 거잖아. 그지? 6L이라고 하는 것은 60파이가 되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호의 길이는 뭐가 되겠다? 호의 길이는 10파이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호의 길이가 여기가 10파이가 된 거야. 자, 그리고 반지름 길이는 다시 한번 12가 된 거고. 자, 따라서 중심각의 크기는 12로 나눠버리면 6분의 5파이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괜찮습니까? 물론 여기 문제에서는 호의 길이를 구해라 그렇기 때문에 10파이 이렇게 해서 이제 끝을 내면 되는데, 그런데 혹시 이제 중심각의 크기까지도 우리가 알아두면 좋겠다. 자, 개념 연습이니까 3번 문제로 넘어갑시다. 삼각함수의 정의가 될 텐데, 자, 삼각함수 정의는 원에서부터 출발을 하죠. 자, 여기가 x축, 그 다음에 y축 이렇게 해서 정해놨을 때, 자, 이렇게 봅시다. 동경의 크기를 갖다가 우리가 세타라고 나타내고 반지름 길이를 r이라고 나타내고, 자, 그래서 부채꼴이 한다. 원과 동경이 만나서 생기는 점의 좌표를 p의 x, y 라고 하게 되면은, 자, 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반지름분의 y 좌표, 코사인의 세타라고 하는 것은 반지름분의 x 좌표, 자,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것은 x 좌표분의 y 좌표. 자, 이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을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보시고, 자, 그래서 보면은 원점과 점피가 마이너스 1,1이면, 얘들아, 여기가 점피가 마이너스 1,1 이렇게 되면은 중심으로부터의 거리,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루트 2가 되는 거니까 반지름 길이 루트 2 이렇게 찾아낼 수 있겠지, 그지? 자, 그래서 사인 세타는 반지름 길이 분의 y 좌표, 코사인 세타는 반지름 길이 분의 x 좌표, 탄젠트는 x 좌표 분의 y 좌표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고, 자, 그래서 우리가 맨날 뭐 삼각함수의 정의 그럼 직각삼각형만 생각하는데, 얘들아, 직각삼각형이 아니라 이렇게 원과 동경을 통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연습이 이루어져야만 나중에는 조금 직관적인 풀이가 이제 가능해질 거예요. 자, 그 다음 4번 문제 또 보도록 합시다. 세타가 2사분면의 각이고 2사분면의 각이고 그러면은, 자, 또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겠지. 자, 2사분면 이 위치에 놓이게 되겠구나. 자, 부호 한번 따져볼까? 1사분면에서는 모두 다 플러스, 2사분면에서는 사인만 플러스, 3사분면에서는 탄젠트만 플러스, 4사분면에서는 코사인만 플러스. 그치? 참고로 한번 확인해 본 거고. 자, 2사분면에 가게 되고 사인 곱하기 코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때 중요한 문제 나왔네요. 별거는 아닌데, 자, 우리 수업 시간에 보통 무슨 얘기를 많이 하게 되냐면은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 k가 되거나 아니면은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k가 되는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면은, 자, 뭐 해보자? 제곱해보자. 자, 그럼 제곱하게 되면 사인 제곱의 세타 더하기 2배의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에다가 코사인 제곱의 세타는 k의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자, 그랬을 때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을 보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해야 되냐면, 자, 제곱관계 1이 되는구나.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1 더하기 2 사인 곱하기 코사인은 k제곱이 되는 거고, 만약에 조건이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하면은, 자, 이 식을 제곱했을 때는 1 마이너스 2배의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k제곱이 되는구나. 자, 그래서 1 플러스 마이너스 2배의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이 보이면 이것을 우리가 사인 세타 플러스 마이너스의 코사인 세타 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이런 모양들의 조건이 주어지게 되면 제곱해서 풀어간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자, 1 플러스 마이너스 2배의 사인 곱하기 코사인 형태가 보이게 되면, 자, 그러면 이렇게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완전 제곱 형태로 바꿀 수도 있어야 한다. 이게 두 번째 내용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 값을 갖다가 제곱하게 되면 1 마이너스 2배의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고 이해를 하고, 자, 그럼 1, 자, 사인 곱하기 코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더하기 1이 되겠지, 그치? 이렇게.
그래서 사인 빼기 코사인 제곱은 2가 되는 건데, 따라서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중에서 플러스 루트 2의 값을 갖다가 찾으시면 됩니다. 선생님 왜 마이너스는 안 되나요? 뭐 당연히 알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2, 4분면 그럼 사인은 플러스 코사인은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그래서 부호가 양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루트 2를 이제 답으로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 5번 문제. 자, 요것도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개념이다라고 강조를 많이 했었던 얘기가 되겠죠. 자, 첫 번째로는, 우리 일반각을 갖다가 2분의 파이 곱하기 n의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자, 또는 2분의 파이가 90도가 되는 거니까 90 곱하기 n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형태로 본다면, 자, 기준은 얘들아 이거야. 90도로 만들어 놓고, 이게 기준이야. 90도로 만들어 놓고 여기 보이는 n값 곱한 n값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모양이 결정된다라고 했었는데, 자, n값이 짝수면은 모양 바꾸지 않고 그대로 가겠다. 자, n값이 홀수가 되면은 사인의 모양은 코사인으로 바꿔주고, 코사인의 모양은 사인으로 바꿔주고, 자, 탄젠트의 모양은 탄젠트 분의 1이라고 이렇게 바꿔줘서 결정한다. 자, 그 다음에 부호라고 하는 것을 결정할 때는, 부호는 처음의 모양이라고 하는 거 그대로 가게 되는 경우에는 뭐 처음이나 나중 모양이 똑같으니까 상관이 없을 거고, 자, 그 다음에 바뀌었을 때는 얘네가 바뀌기 전의 모양, 처음 모양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알파의 사분면, 알파가 몇 사분면, 처음부터 몇 사분면에 있었냐, 그것에 따라서 부호가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리고 이제 또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은, 자, 사인에 마이너스 x를 하게 되면 사인은 원점 대칭 기함수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사인 x가 될 거고, 자, 코사인에 마이너스 x라고 얘기를 하면은 코사인은 y축 대칭 함수, 그래서 코사인 x 이렇게 나오고, 자, 탄젠트도 원점 대칭 함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밖으로 튀어나오는, 자, 이런 형태로 볼 수가 있겠다. 자, 꼭 기억을 합시다. 얘들아, 우리가 삼각함수를 하면서는 지금 이 내용을 모르게 되면 계속해서 헤매고 힘들어집니다. 계산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이 내용 꼭 기억합시다. 자, 그러면은 사인의 2분의 파이 90도 곱하기 홀수, 즉 2분의 파이 곱하기 1이니까, 그럼 사인의 모양을 코사인으로 바꾸고 세타는, 자, 이렇게 그냥 따라온다. 자, 그 다음에 사인은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 그러면은, 자,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 어떻게 돼요? 2, 4분면, 그지? 그래서 사인의 부호는 플러스, 그래서 플러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그냥 바뀌면 돼. 선생님 세타가 몇 사분면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지. 하지만 세타는 예각 지급을 합니다. 예각 지급해도 모든 부호가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코사인의 파이 빼기 세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은 꼭 여기서 얘들아 이거 곱하기 짝수니 홀수니 그러면은 파이 곱하기 1 홀수요, 이런 놈들이 있어. 얘들아 2분의 파이 기준으로 봐야 돼. 2분의 파이 아까도 얘기했잖아. 곱하기 2니까 짝수지, 짝수. 코사인은 모양 바뀌지 않고 코사인, 세타는 그대로 따라오면 되고, 자, 그 다음 파이 빼기 세타 그러면은 파이 빼기 세타 어떻게 돼? 2, 4분면이지. 2, 4분면. 코사인의 2, 4분면에서 마이너스가 되겠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 자, 코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 자, 2분의 파이 곱하기 홀수니까 얘는 코사인 모양이 사인으로 바뀔 거고, 세타 따라오고, 자, 몇 사분면이냐면 2, 4분면, 그지? 2, 4분면. 자, 그래서 코사인의 부호는 마이너스. 자, 바뀌기 전 코사인으로 부호 결정한다. 다시 한번 이제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사인 세타 곱해져 있으니까 사인 세타. 자, 이렇게 이제 연산이 되겠죠. 그러면은 정리해보면은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의 세타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니까, 자, 묶어내서 더하기 사인 제곱의 세타. 그래서 마이너스 1이라는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야.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기본 내용들 확인했으니까 우리 이번에는 조금 빠른 속도로 내용 생략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세타가 2분의 파이와 파이 사이에 있고,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4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할 때 각 세타의 크기를 갖다가 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지? 자, 세타와 이 동경의 이제 위치관계, 요거는 정리를 좀 해야겠다. 자, 우리 동경의 위치관계,
자, 기본적인 내용은 네 가지. 뭐 심화적으로 본다고 하면 5가지 정도 볼 수 있는데 네 가지만 일단 기본적인 거 정리를 할게요. 자, 첫 번째 두 동경이 일치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x축에 대해서 대칭된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보이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 자, y축 대칭이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원점 대칭,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원점 대칭 같은 경우에는 표현하기를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알겠죠? 어차피 이제 같은 표현이니까 똑같다고 알아두시고, 자, 그런데 이제 위치관계를 풀어가는 기본적인 방법들은 뭐가 될 거냐면은, 위치관계 풀어가는 방법은 반드시 그림을 그리든지 그림을 머릿속에 상상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공통각을 갖다가 찾아서, 자, 얘네들을 x축이나 y축의 위치로 돌려놓게 되면 아주 간단하게 끝납니다. 자, 무슨 소리냐? 자, 첫 번째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이제 알파라고 하는 것이 있고, 자, 베타라는 동경이 이렇게 알파와 겹쳐 있을 때 일치한다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 부분 알파 기준의 이제 요 각의 크기가 바로 공통각. 그러면은 베타에서 이게 음의 방향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음의 방향으로 알파만큼 오게 되면 딱 x축 위치에 놓이게 되겠지. 그래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자, 2n파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x축 대칭이다 라고 하면은 얘가 알파가 됐을 때,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베타가 되겠죠. 자, 알파 기준의 공통각이라고 하는 게 여기 생기는데, 그럼 이번엔 양의 방향으로 베타에서 알파만큼 더 갔더니 2n파이라는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지?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y축 대칭. 자, 여기가 알파.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해서 베타라고 하는 게 y축 대칭. 자, 그럼 얘랑 공통각은 이 부분이 되겠지. 그러니까 역시 양의 방향으로 가게 되면 2n 파이만큼 간 다음에 파이만큼 더 가서 이 위치에 놓이게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가 된다 라고 하는 것, 즉 원점 대칭을 갖다가 보시면은, 자, 이 각과 공통각 막곡지각 여기에 있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음의 방향으로 돌아오겠지. 그래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2n 파이 더하기 파이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타가 선생님 여기서는 세타가 2, 4분면에 있습니다. 물론 아는데 얘들아, 실제 이제 너네가 서술형에다가만 그림을 이렇게 안 그리면 되는 거지, 객관식 문제를 풀에 있어서는 그냥 풀어나가도 상관없어요. 그냥 1, 4분면에 놓고 계산을 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아무튼 이제 봅시다. 세타와 4세타가 일치한다 그러면은 4세타에서 세타를 빼게 되면은 3세타가 되는데, 자, 일치한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자, 2n파이, 물론 여기서 n값은 반드시 정수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고, 자, 그래서 3세타가 2n파이가 되는 거니까 따라서 세타라고 하는 것은 3분의 2n파이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자, 그런데 얘가 2분의 파이보다는 크고 얼마보다? 파이보다 작도록 하는, 자, 정수 n값은 0부터 순서대로 대입하면서 옳은 것을 찾으면 돼. 자, 0 집어넣게 되면 성립하지 않죠. 자, 1 집어넣게 되면 3분의 2파이, 3분의 2파이는 2분의 파이보다 크니까 성립하겠지. 2 집어넣게 되면 3분의 4파이, 파이를 넘어가서 성립하지 않죠. 그러니까 가능한 건 1밖에 없겠네. 따라서 세타는 3분의 2파이, 이렇게 답을 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7번 문제 또 보도록 합시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어느 자동차에 장착된 와이퍼를 작동하였더니 길이가 50인 와이퍼가 5분의 4파이만큼 부채꼴 모양으로 회전하였다. 중심각의 크기가 주어진 거고, 자, 이 와이퍼에서 유리를 닦는 고무판의 길이가 40이 될 때 와이퍼의 고무판이 회전하면서 닦은 유리창의 넓이를 구해라.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이거는 전혀. 어떻게 하면 돼? 이게 반지름이 되고 중심각의 크기가 5분의 4파이가 되는 부채꼴 넓이에서, 자, 이만큼을 반지름으로 하는 이런 부채꼴의 넓이를 갖다 어떻게 하면 돼? 빼주면 끝나는 거잖아. 그지?
자,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 곱하기 자, 중심각의 크기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 곱하기 중심각의 크기. 그래서 사실은 처음부터 2분의 1 곱하기 세타는 공통으로 묶어내고 50의 제곱 빼기 40의 제곱만 곱해주면 됐던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5분의 2파이에서 자, 50의 제곱 마이너스 40의 제곱 이거 그냥 계산해도 되는데 자, 50 빼기 40 그러면 10이고 50 더하기 40 그럼 90이죠. 그래서 5분의 2파이 곱하기 10 곱하기 90 자, 요걸 계산하시면 될 거예요. 그지? 그러면은 뭐 360파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겠네. 그치? 50 빼기 40 10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50 더하기 40 90이 되고 그지? 5, 20, 4, 9, 36 요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어디 뭐 이상하게 구한 부분이 없죠? 아, 그렇지. 잘못 구했지? 어느 부분을 잘못 구했냐면은 얘들아 이 아래쪽에 있는 부채꼴의 넓이 구하기 위해서는 반지름 길이가 10이 되죠. 10. 자, 여기가 40이 아니라 자, 10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여기를 다시 10으로 이렇게 좀 바꿔줄게요. 자, 아래 계산만 좀 다시 해봅시다. 미안해요. 자, 그럼 5분의 2파이 곱하기 자, 50의 제곱 빼기 10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10의 여긴 제곱이야 이렇게. 자, 그럼 50 빼기 10 그럼 40이 될 거고 50 더하기 10 그러면 60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자, 5, 8에 40 그럼 86에 48에 곱하기 2니까 960파이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다. 요게 이제 정상적인 답이 되겠죠. 큰일 날 뻔했네. 자, 미안합니다. 자, 그럼 또 이제 8번 문제로 넘어갑시다. 다음 삼각함수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각을 갖다 바꾸는 과정이 되겠지. 자, 360도는 90도 곱하기 3을 하게 되면 270도 더하기 60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지? 자, 그럼 90도 곱하기 홀수니까 어떻게 바꾸고 코사인으로 바꾸고 60도는 그대로 따라 내려옵니다. 자, 그 다음에 90 더하기 30 그러면은 90 곱하기 3 그러면은 이만큼의 위치인 거고 더하기 60이니까 4사분면이죠. 4사분면에서 변하기 전 사인은 부호가 마이너스. 그래서 코사인 60도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을 답으로 하시면 되고 이해되시죠? 물론 이렇게 해도 됩니다. 90도 곱하기 4 빼기 30도 이렇게 해서 바꿔도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 코사인 함수는 아까 y축 대칭 함수로서 코사인 마이너스 4분의 파이는 코사인 4분의 파이와 같다고 그랬으니까 얘는 2분의 루트에 이렇게 빨리 지나가시면 될 거고 탄젠트 3분의 4파이는 자, 탄젠트 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럼 얘는 2분의 파이 곱하기 2니까 짝수가 되겠죠. 자, 그래서 탄젠트는 변하지 않을 거고 자, 3분의 파이는 따라옵니다. 자, 이제 부호 결정하는데 파이만큼 갔다가 3분의 파이만큼 더 간 거니까 3사분면 3사분면에서 탄젠트 부호는 양수 그래서 루트 3이라는 답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게 이제 빨리빨리 계산이 좀 돼줘야 돼. 자, 그 다음에 9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세타의 사분면을 구해라. 자, 코사인이 양수가 되는 사분면은 아까 우리 얘기를 했죠. 모두 다 플러스 사인만 플러스 탄젠트만 플러스 코사인만 플러스 이렇게 해서 기억하는데 자, 코사인이 양수 그럼 1사분면과 4사분면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탄젠트하고 코사인하고 곱해서 0보다 작다. 그럼 이것도 이제 풀어가는 방법이 자, 코사인이 플러스고 탄젠트가 마이너스 코사인 마이너스 탄젠트 플러스를 찾아도 되고 자, 코사인 세타 곱하기 탄젠트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잖아. 얘네 둘 없애고 나면 결국엔 사인 세타의 부호가 음수가 된다 이렇게 찾아도 돼. 그럼 결국에는 뭐가 될 거냐면은 여기가 4사분면이 되고 여기가 3사분면이 되니까 결과는 똑같죠. 자, 그래서 1사랑 4,3이랑 공통되는 게 4사분면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세타는 1번 문제 4사분면에 놓이게 된다. 자, 두 번째, 사인 곱하기 코사인이 0보다 작다 그러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보시면 되고 자, 사인이 플러스인 게 2사분면 코사인만 플러스인 게 4사분면이 되겠지, 그지? 자,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 사인 곱하기 탄젠트 0보다 작은 거니까 자, 여기서는 어떻게 돼?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자, 그래서 사인이 플러스인 건 역시 2사분면 탄젠트만 플러스인 게 3사분면 그래서 공통각은 어떻게 돼? 공통의 범위는 2사분면이 되겠지 이렇게, 그지? 선생님 얘는 아까처럼 못 푸나요?
일단 사인 곱하기 코사인은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자, 얘도 사실은 가능은 해. 자,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사인 곱하기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그러면 얘는 사인 제곱이 되잖아, 그지? 사인 제곱이 되면 부호가 0이 아닌 이상 항상 플러스이기 때문에 얘는 부호에 영향을 주지 않아. 결국에 코사인이 0보다 작은 사분면 2, 3, 4분면 됐죠? 자, 그 다음에 세타가 3, 4분면에 가길 때 10번 문제 다음을 구해라. 자, 3, 4분면 동그라미 쳐놓고 3, 4분면. 자, 그러면은 원을 갖다가 그린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3, 4분면에다 적당히 표시해주면 돼. 이렇게. 자, 그런데 사인은 반지름분의 y좌표였지. 그러니까 반지름 길이가 5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그 다음에 y좌표. 자, y좌표가 얼마란 얘기냐면 음수 쪽이잖아.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야. 그럼 x좌표는 어떻게 돼? x좌표는 그렇지, 마이너스 4가 되겠지, 그지? 마이너스 4. 자,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 된다. 자, 그래서 코사인은 반지름분의 x좌표. 자, 참고로 탄젠트 세타를 구해보면은 x좌표분의 y좌표 4분의 3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역시 3, 4분면이니까 3, 4분면에다 그림을 그려놓고 시작을 합니다. 자, 3, 4분면 이렇게 놓고 x좌표분의 y좌표가 3분의 2. 네, x좌표 음수네. 마이너스 3. y좌표도 음수, 그지? 마이너스 2. 그러면은 반지름 길이는 루트에 13이 되겠지, 이렇게, 그지? 자, 그래서 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루트 13분의 y좌표 마이너스 2. 자, 분모 유리화하면 13분의 마이너스 2 루트에 13.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여기서 물어보진 않았지만 코사인 세타를 구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면 돼? 자, 루트 13분의 x좌표 마이너스 3. 그래서 13분의 마이너스 3 루트에 13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잠깐 끊었다가 나머지 10문제 다시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